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TV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작년 7월 1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관한 체계화된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법률이나 헌법 근거에 따른 직무를 공식행위로, 그 밖의 것을 비공식행위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추정적으로 면책하고, 특히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형사소추로부터 면책됩니다. 반면 비공식행위는 그 어떤 면책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심각한 국정의 실기나 왜곡된 결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판이 정지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소추의 개념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 진보 헌법학자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보 법학자인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작년 6월에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가 올해 3월 원심 법원의 법리만을 판단하는 대법원 재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허영 교수, 박찬주 변호사, 차진아, 김선택, 장영수 교수, 이호성 교수 등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입니까? 다수설이란 말은 상당히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수설, 소수설에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사범의 유력한 대석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 리스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에 관한 억지와 개변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 법원이 이제는 이 84조 논란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올바른 견해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의견이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더 이상 정치권이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처음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선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이 있자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3년 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임기 1년 단축을 공약했고 2년 전 국회 개헌특위 구성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뒤엎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자던 사람이 이제는 그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고 권력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